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드디어 토플 시험 후기로 돌아왔는데 제가 사실 토플을 4월 달에 봤는데 이제서야 후기를 남기려고 왔습니다. 네, 아무튼 토플은 주로 유학이나 해외 취업을 위해서 사람들이 주로 따는 어학 성적 시험인데요. 저 역시 내년에 교환학생을 가고 싶어서 외국 대학들 지원 요건을 보니까 대부분 토플 성적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토플을 처음으로 보게 됐습니다. 사실 토플이 올해 2026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처음 본 거라 그 전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정확히는 모르는데 문제 유형이나 시험 순서나 이런 게 되게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설명하는 부분들은 다 2026년도 개정 토플 기준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점수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120점 만점에 110점을 맞았습니다. 참고로 올해부터는 1등급에서 6등급 사이로 점수를 매긴다고 했는데 그 기준으로 점수를 말씀드리면 6등급 만점에서 5.5등급을 맞았어요. 전 한 2, 3주 정도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준비한 거에 비하면 꽤 만족스러운 점수예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저는 영어 베이스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었고, 베이스가 조금 있고 단기간에 토플 성적을 만들고 싶은 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교재는 이렇게 시원스쿨 기본서랑 시원스쿨 모의고사 모음집을 사서 공부를 했었는데, 일단 제가 단기간에 공부를 하고 성적 취득하는 걸 목표로 했기 때문에 얇으면서 내용도 좋은 책을 골랐던 것 같습니다. 추가로 산타 AI 프리패스를 구매해서 준비를 했는데, 일단 토플이 30만 원이 좀 넘는 시험이고 되게 비싼 시험이잖아요. 근데 산타 AI에서 프리패스를 구매하시면 산타 AI 사용권과 토플 응시권도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을 해줘요. 일단 그렇게 구매를 해서 준비를 했고, 산타 AI 사용권에는 연습 문제 그리고 모의고사를 제공해주고, 실제 시험도 컴퓨터로 보는데 산타 AI를 쓰면은 컴퓨터로 시험을 보고 연습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참고로 산타 AI에서 모의고사를 많이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굳이 모의고사 교재를 따로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되게 좋은 점이 많은데 산타 AI를 어떤 식으로 쓰면 좋은지 토플 영역별 공부법을 설명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토플 시험은 여기서 보실 수 있듯이 리딩, 리스닝, 라이팅 그리고 스피킹 순서로 네 가지 영역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추가로 여기서 리딩과 리스닝은 모듈 두 개씩 보는데, 모듈은 쉽게 말하면은 문제 세트를 말합니다. 그래서 모듈 1을 잘 보게 되면은 모듈 2는 난이도가 살짝 올라가고, 모듈 1을 잘 보지 못한다면 모듈 2 난이도가 낮아지는 대신 점수도 함께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제 영역별 재공부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리딩부터 시작을 하자면 리딩은 단어 완성하기, 일상 속 읽기, 그리고 학문적 지문 읽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두세 번째 항목은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되게 수능 영어랑 비슷한데 그 일상 속 읽기는 이렇게 그 공지문이나 그 이메일을 읽고 나서 주제나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오고, 학문적 읽기는 짧은 학술 지문 읽고 나서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주로 나옵니다. 이렇게 지문 하나 갖고 한 3, 4문제 정도 풀면 되는 식이고, 그래서 이 두 항목은 평소에 영어 공부하듯이 기본서에 나온 문제들을 쭉 풀고 나서 산타 AI에서도 연습 문제들을 많이 제공을 해주는데, 그런 문제들도 꾸준히 풀었습니다. 여기서 문제 풀고 틀리면 왜 틀렸는지 오답 정리만 열심히 하면은 이 두 항목은 시험장 가서도 꽤 괜찮게 풀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첫 번째 항목인 단어 완성하기는 아마 조금 생소할 수도 있고, 저도 처음 봤을 때 되게 헤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항목에서는 학술 지문을 하나 주고 미완성된 단어가 10개 정도 있는데 이를 다 채우는 식의 문제들이 나옵니다. 솔직히 이 항목은 운이 조금 작용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익숙한 주제가 나오면 되게 풀기가 수월하고 익숙하지 않은 주제가 나오면 되게 풀기가 까다롭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단 그래도 최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한데, 풀면서 어떤 주제에서 어떤 단어들이 주로 나오는지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일단 이렇게 기본서에 빈출 단어가 다 나와 있는데 이것들을 최대한 많이 외우려고 노력을 했고, 모르는 단어도 이렇게 다 표시를 해서 계속
외우려고 했습니다. 단어를 외우면서 문제도 산타 AI랑 교재에 있는 문제들도 반복적으로 계속 풀었던 것 같아요. 산타 AI에서 좋은 기능 중에 복습 기능이라고 있는데, 문제를 많이 풀었을 때 제가 틀렸던 문제들만 모아서 풀게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되게 모르거나 틀렸던 단어를 다시 생각하게 해주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리스닝인데요. 듣고 응답 고르기, 짧은 대화 듣기, 공지 듣기, 그리고 학문적 강의 듣기 네 영역이 있습니다. 일단 듣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노트 테이킹입니다. 일단 대화나 지문을 먼저 듣게 하고 문제를 푸는 식인데요. 저는 원래 이렇게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문제를 다 보여준 상태에서 지문을 들으면서 하나씩 풀어도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문을 한번 다 듣고 나서 그 지문의 내용을 필기를 하고 필기와 기억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는 식입니다.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항목은 별도의 노트 테이킹이 필요 없는 것 같고, 문제 몇 개만 듣고 올바른 대답을 고르면 되는 거라서 여기도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면은 금방 늘 거예요. 반면에 공지 듣기랑 강의 듣기는 지문의 길이가 엄청 길고 풀어야 되는 문제는 각각 공지 듣기는 2문제, 그리고 학문적 강의 듣기는 4문제입니다. 듣기도 교재와 산타 AI에서 제공해주는 문제를 중심적으로 풀었는데, 듣기는 확실히 산타 AI를 더 많이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책으로 하면 문제도 이렇게 다 한꺼번에 보이고 산타 AI에서는 실제 시험에서 하는 것처럼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노트 테이킹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노트 테이킹을 지문을 들으면서 하고 문제를 푸는데 30초밖에 안 주기 때문에 노트 테이킹 할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노트 테이킹을 할 때 핵심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산타 AI에서 제공하는 문제를 많이 풀었고, 지문 많이 듣고 나서 오답할 때 지문의 어떤 부분에서 해당 질문의 내용이 나왔는지 분석하면서 복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라이팅인데요. 라이팅은 문장 구성하기, 이메일 작성하기, 그리고 학문적 토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장 구성하기는 단어들이 주어져 있고 단어들의 순서만 올바르게 배열하면 되는 문제로 문제를 그냥 반복적으로 풀면은 익숙해질 거예요. 그 다음으로 이메일 작성하기 항목인데요. 기본 틀만 알면은 쉽게 작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재 예시도 나와 있고 교재에 나오는 예시도 익히고 이메일의 기본 표현들이 있는데 교재에도 이렇게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맨 처음에 안부를 묻는 문장, 약간 I hope you are doing well 이러한 문장이랑 작성 목적을 말할 때 시작하는 그 문장, 그리고 끝맺은 말 I look forward to your response 이러한 문장들이 다 교재에 정리되어 있어서 이 표현들이랑 그 교재에 나와 있는 예시들 을 바탕으로 저만의 틀을 만들었고 이 틀을 바탕으로 문제를 계속 풀었던 것 같습니다. 이메일 작성 연습은 주로 산타 AI로 했는데 산타 AI는 특히 라이팅에서 되게 유용하게 쓰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산타 AI에서 문제를 풀게 되면은 제가 쓴 이메일의 예상 점수도 알려주고 어떤 부분을 수정하면 더 좋은 답이 나올 수 있는지 이렇게 알려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일단 되게 유용하게 쓰였고 이렇게 문제를 많이 풀고 나서 제가 쓴 메일들과 산타 AI에서 수정을 해줬던 메일들을 파일 하나로 모아서 저장을 해두고 시험 전까지 계속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읽다 보면은 제가 정해놨던 틀이랑 외워놨던 표현들도 자연스럽게 머리에 들어오게 됐던 것 같아요. 그 학문적 토론 문제에서는 먼저 주제를 알려주고 사람들이 토론을 하는 그 지문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자기만의 주장을 표현하면 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사용된 표현들이 있는데 그것도 교재에 정리되어 있는 것들을 위주로 익혔고 글을 쓸 때 상대방 의견에 대한 생각을 한 문장으로 일단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저의 주장을 먼저 쓰고 나서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랑 예시를 2개 정도 쓰고 그 다음에 결론을 쓰면은 모범 답안에 가깝게 나옵니다. 그래서 교재에서 익혔던 표현들이랑 이 기본적인 틀을 바탕으로 문제를 많이 풀었습니다. 이것도 산타 AI로 많이 풀었는데 글을 쓰면은 이메일 쓰기와 마찬가지로 어떤 부분을 보완하면 좋은지 알려주기까지 해서 되게 유용하게 썼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스피킹 영역입니다. 일단 스피킹 영역은 듣고 따라 말하기 그리고 인터뷰 부분이 속해 있는데요. 듣고 말하기 부분은 7문제, 그리고 인터뷰 부분은 4문제가 나옵니다. 둘 다 대답 준비 시간이 따로 없고 바로 질문을 듣고 말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순발력을 좀 요하는 영역인 것 같아요. 일단 듣고 말하기 부분은 문장 하나를 듣고 나서 그대로 따라 읽으시면 되는데 이게 텍스트를 안 보여주고 그냥 문장을 듣고 바로 말해야 돼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Within the cactus house, you will notice a special desert habitat display. Within the desert house, you will notice a cactus display. 그래서 이 부분도 산타 AI를 활용해서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었던 것 같아요. 산타 AI에 있는 문제들을 듣고 말하면은 여기서 바로 채점을 해주고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바로 알려줘서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시험 노트 테이킹을 할 때 첫 번째 단어랑 마지막 단어를 그냥 따라 적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주장 단어들의 초성들을 다 쓰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은근 집중력이 엄청 중요해요. 진짜 이게 말하다가 막 까먹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준비하면서 진짜 일주일 전에는 진짜 릴스를 다 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문장 많이 듣고 계속 말을 하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하면은 감이 어느 정도 생길 겁니다. 그리고 스피킹의 마지막 부분인 인터뷰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제일 자신이 없었고 시험장에서도 되게 약간 떨렸던 부분입니다. 인터뷰 질문이 나오는데 질문을 들으면서 노트 테이킹을 대충 하고 준비 시간 없이 바로 말해야 되기 때문에 순발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인터뷰 질문을 많이 듣고 주장과 근거를 바로 생각해내는 연습이 필요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타 AI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인터뷰 연습을 하면서 대충이라도 제 주장을 말해보면은 산타 AI에서 어떻게 말하면 더 좋을지 모범 답안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계속 반복해서 좀 익혀두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잘한 대답들이랑 AI가 수정해준 대답들도 라이팅과 마찬가지 파일 하나로 저장을 해서 계속 읽는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인터뷰도 문제를 풀다 보면 알 텐데 나올 수 있는 주제가 되게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모범 답안들만 이렇게 계속 복습을 하다 보면은 어떤 주제에서든 답변을 그래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공부 방법은 뭐 간략히 이렇게 설명을 끝 마쳤고요. 시험 관련해서 기타 사항 같은 거 말씀을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시험 접수는 되게 널널해서 너무 급하게 신청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저 시험 봤을 때 시험장에 한 30명 정도밖에 응시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시험장 가기 전에 무조건 신분증을 챙겨 가야 됩니다. 여권을 권장한다고는 되어 있지만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 아무거나 가져가도 시험 보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험 번호를 무조건 알고 가는 걸 추천합니다. 시험 건물 입장하자마자 번호표 뽑고 동의서 같은 거 작성하는데 그때 수험 번호도 같이 확인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대기하고 나서 물품 검사를 하는데 시험장 안에는 아무것도 들고 갈 수가 없어요. 뭐 시계나 액세서리 같은 것도 물품 보관함에 넣게 되고 시험장에 입장을 하게 됩니다. 시험장 입장 전에 신분증 검사랑 목소리 녹음도 진행을 하고 연필 2자루랑 연습종이 3장 정도 받고 자리 배치를 받게 됩니다. 사람마다 시험 시작 시간도 다 다르고 일찍 끝나면 시험이 끝나는 대로 그냥 나가도 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리고 다른 후기들 같은 거 보면은 시험장이 정신이 없고 집중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던 걸로 아는데 듣기나 스피킹 시험은 헤드폰 끼고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은근 방음이 잘 돼가지고 남의 타자 소리나 말소리가 그렇게 신경 쓰이진 않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피킹 시간 전에 목소리를 녹음하게 되는데 목소리 크기를 표시를 합니다. 근데 이게 적정 수준까지 굳이 크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마이크가 본인 목소리에 맞춰서 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게 말했다가 시험 보는 내내 계속 크게 말해야 될 수도 있어서 굳이 크게 말하는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평소대로 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를 해봤고요. 토플 시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다 달아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으면 좋겠고 다들 시험 파이팅 하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